안녕하세요, 윤문정입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24년하고도 1월 9일입니다. 24년 청룡의 해가 밝은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네요. 원래는 1월 초가 되면은 11월 거래가 12월까지 모두 등록이 되면서 그 시점에 이렇게 한 번씩 매물 추이와 거래량을 업데이트 해 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빨리 보실게요. 매물 추이와 거래량. 요즘에 참 조용하다 매매가 줄었다, 거래 절벽에 가까운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변화가 되었는지 좀 이따 그래프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먼저 매물 추이입니다.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그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증감 추이. 먼저 서울부터 보십니다. 오늘 날짜까지예요. 24년 1월 9일까지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22년부터 지금 시점까지 매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래프에서 모양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전에는 매물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들을 꾸준히 많이 드렸는데요. 그때 여기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매매 매물 건수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고 있느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여전히 조용한 상황입니다만 매물의 이렇게 물건 숫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줄었으면 대신 전월세로 많이 돌아섰느냐라고 보면은요, 전월세 물건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이렇게 폭증했을 때 같이 늘었다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의 모습 서울이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좀 다를까요? 경기도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물 여기에 늘어났다가요, 11월, 12월 요 정도에 늘어났다가 12월 중순 정도 되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 동일하게 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좁혀서 남양주시 다산동의 매물은 어떠한 모습으로 증감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증가했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월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는 늘었다가 줄고 있는데 다산 같은 경우는요, 월세는 계속 적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들쭉날쭉 하긴 합니다만 그래프가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월세 물건은 많지 않다, 계속 많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최근의 모습을 조금 더 좁혀서 확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23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만 한번 몰아서 보시면은요, 매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요때가 조금 많았었어요. 이때가 11월이네요. 11월, 12월 초 정도에 가장 많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산동의 이야기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요? 12월 20일 정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았다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도 그 절대적인 수치가 많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보면은 추이가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12월 20일 전후 많았다가 개중에 많았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다 매물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래량을 한번 보실게요. 거래 건수들 상승 거래했나 하락 거래했나, 기존보다 높은 가격이었을까 낮은 가격이었을까, 그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지금 누적해서 보는 거니까 일일이 자세히 보진 않고, 보면은 올 초에는 상승 거래보다는 하락 거래가 많았었다. 23년이요. 23년 초에는. 그리고 가격들도 보면은요, 평단가가 1, 2월 달에는 점점 싸지다가 3월 달부터 평단가가 조금 올라갔네요. 거래가가 조금씩 올라갔다가 4, 5, 6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 보이죠? 매매가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거래 건수, 상승거래 비율도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자, 7, 8, 9월 되면서 보면은 전월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승거래도 40%가 넘으면서 이렇게 가을 정도에는 거래가가 많이 올라갔던 모습 그래프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의 평단가도 보면은 매매된 그 가격의 평균 단가, 평단가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싸지고 있어요.
그 기존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거래도 보면은 하락 거래가 40%가 넘는 비중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쭉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10월 이후부터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데이터 다른 모습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거래가가 이렇게 비싸게 팔리다가 뚝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고요. 전세도 최근에는 가장 높았던 시점에 비하면 좀 떨어져 있고요. 매매도 쭉 상승하다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 그래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보실게요. 이제 지금은 거래 건수들이 그 거래들이 어떠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는가, 기존에 비해서 높게 팔렸나 싸게 팔렸나를 봤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실게요. 거래량입니다. 항상 비교되는 단지들이죠. 송파, 강동, 하남 나란히 보시면은요, 그래프 모양은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거 다 봤던 데이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남양주시 거래량입니다. 남양주시 여기도 보면은 상승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 계속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거래 건수들도 그래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확대한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12월이죠. 12월 거래건은 213건으로 나오고 있어요. 가장 많았던 8월에 비하면은 절반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었고요. 12월은 아직 다 기록이 안 됐죠. 그럼 11월 거를 보면은요, 11월 것도 여기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좀 넓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산 신도시로 들어올게요. 다산 신도시 그 중에서 진건지구 8호선 역세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단지들이죠. 이게 역세권으로 진건지구 먼저 보십니다. 자, 여기 파란색이 22년도예요. 그리고 주황색이 23년도예요. 22년에 비해서 23년도 거래들이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하락하고 있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입니다. 12월은 아직 다 기록이 안 됐습니다. 1월 말이 되어야만 12월 거래 건수는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요 숫자는 파이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월 거는 다 기록이 됐겠죠. 근데도 11건입니다. 10월은 15건이고요. 정말 적습니다. 이 11건의 숫자는요, 23년도 중에서는 물론 가장 적은 수치고요. 22년도로 돌아가면은 요때입니다. 6, 7, 8월 정도 거래 건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2년도에 거래가 상당히 얼어붙었었잖아요.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거래 건수가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구는 좀 많이 다를까요? 한강 쪽에 좀 더 가까운 9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그 지금 지구 같은 경우에 여기도 보면은요, 23년도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모습은 여기 11월 거래는 모두가 다 기록이 됐을 터인데 10건으로 아주 낮습니다. 근데 12월 거는요, 아직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건으로 11월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거래가 다 기록이 되면 11월 거는 당연하고 10월보다도 좀 더 높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1월까지를 보면은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11월에 거래가 가장 없었다라는 모습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건지구, 지금지구 합해서 다산 신도시 전체의 그 거래량을 그래프로 한번 보실게요. 요 보라색이 다산 신도시 전체입니다. 지금지구, 진건지구 합해서 요 신도시 물건들 거래량을 합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기 23년 1월로 올라와서 이렇게 쭉쭉 올라오다가 여기 2월달 그리고 5월달 높은 거래 건수를 보였었죠. 그러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곤두박질 치네요. 쭉쭉 떨어졌어요. 11월에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1건으로요. 요 20 합해서 지금지구, 진건지구 합해서 21건이라는 거래 건은 물론 23년도에서는 가장 적은 거래 건수고요. 22년도로 돌아갔을 때도 여기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가장 거래가 적었던
거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6월 거래건, 6월에 18건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2월로는요, 12월에 올라가면서는 11월보다 좀 더 회복된 모습으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이 그러면은 거래가 가장 적었고 12월에는 조금 그래도 거래가 좀 살아났구나 라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단지별로 한번 볼게요. 어떤 단지에서 거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는가. 진건지구에는요, 23년도에 429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1월 말이 되면은 요게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429건 거래 중에서 여기 3개 단지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네요. 이편한 세상 1차 힐스테이트 그리고 이편한 세상 자이, 이렇게 3단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그래프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높이도 다릅니다. 거래 건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높이도 다르지만요, 어떤 단지에서 솟아있는지 그 모양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3개 단지가 22년도에는 1, 2, 3등이 아닙니다. 순위가 달라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도 161, 429, 월등히 높은 거래 건수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지구는 또 어떠한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지구에서는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진건지구처럼 들쭉날쭉이 심하지 않습니다.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그 중에도 보면은 반도 2차에서 50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신한 2차 그리고 푸르지오와 신한 1차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푸르지오는 22년에는 없었지만 23년도에 정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반도 2차와 신한 2차 이렇게 3단지가 1, 2, 3위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22년도하고 비교하면은요, 푸르지오는 당연히 없었고요. 신한 2차 그리고 반도 2차 1, 2위를 나타내고 순위가 뒤집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한 2차, 반도 2차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월 말이 되면은 12월달 거래건까지 모두가 다 집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3년 전체적으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말 그리고 또는 2월 초 정도에 다시 한번 한 해 거래 총 집계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